마그네슘 많이 들어보셨죠? 나 눈밑이 떨리는 것 같은데 마그네슘 부족 아닌가? 하면서 찾게 되는 마그네슘. 하지만 마그네슘을 먹었는데도 계속 떨린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다른 종류의 마그네슘으로 바꿔본다? 아니면 마그네슘의 함량이 높은 것으로 먹어본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럴 때 여러분의 눈떨림은 단순히 마그네슘을 섭취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마그네슘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라디오 듣듯이 편하게 들어보세요. 약사의 속마음 약속 김약사입니다. 마그네슘은 우주에 존재하는 여러 원소 중에 하나입니다. 원소라는 말 나오면 눈 감기고 졸려하시는 분 계신데 3초만 참아보세요. 3, 2, 1, 짠! 와, 멋지죠? 마그네슘의 이름은 그리스 마그네시아라는 지방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가 아니고 마그네시아입니다. 와, 그리스 정말 한번 가보고 싶네요. 이제 마그네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리스의 반짝이는 바다가 왠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이런 마그네슘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 한날은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약국에 방문하셨는데 아버지가 약사님, 눈밑이 떨리는데 뭐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아주 공손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처 입술을 떼기도 전에 옆에 있던 아들이 그러더군요. 마그네슘 먹으면 된다. 가자. 해줄 말이 많았지만 안녕히 가시라는 말로 보냈습니다. 아들 말대로 마그네슘을 섭취하면 눈밑 떨림이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밑 떨림이 있다고 무조건 마그네슘 부족이냐? 이것은 아니죠. 눈밑 떨림을 야기하는 이유는 마그네슘 부족 말고도 다른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영상을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마그네슘 그 자체에 집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와 관련해서 상담을 원하시면 고정 댓글 참고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눈밑이 떨린다고 했을 때 그 원인이 마그네슘 부족 때문이 맞다고 하더라도 생각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마그네슘을 보충을 해줘야겠구나가 한 가지고요.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는 현상을 없애야겠구나가 또 다른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첫 번째 마그네슘을 보충해주는 일에 집중을 하는데 보다 근본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속에서 마그네슘은 어떻게 해서 부족해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몸에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는 것은 첫 번째, 들어오는 양이 적거나 두 번째, 들어왔는데 흡수하지 못하거나 세 번째, 흡수했는데 다시 빠져나가거나 이런 현상이 반복이 되면 우리 몸에 남아있는 마그네슘이 줄어들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먼저 들어오는 양이 적은 경우에는 마그네슘 보충제를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섭섭하니까 어떤 음식들에 마그네슘이 풍부한지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녹색잎 채소, 견과류, 씨앗류, 통곡물, 콩류 등에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식사할 때 이런 것들을 적절히 섞어주면 좋겠죠. 알록달록한 색깔도 보기 좋겠지만 이렇게 먹게 되면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비타민, 단백질, 식이섬유도 같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섭취량이 적다고 생각해서 이제 더 먹었어요. 그럼 이게 다일까요? 아닙니다. 부족한 양을 보충해 준 것은 좋으나 그것이 흡수가 안 되면 먹으나 마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마그네슘은 소장에서 흡수하게 되는데 장 건강이 좋지 않으면 다른 영양소처럼 마그네슘도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이 무른 경우나 설사를 자주 하는 경우 장내에 있는 마그네슘을 흡수하지 못하고 몸 밖으로 배출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흡수에 장 건강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스가 잘 찬다거나 변이 무르다거나 변을 자주 보러 간다거나 하면 일단 장부터 관리하는 것이 먼저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산이 적을 때도 마그네슘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위산이 적으면 음식에 포함된 마그네슘을 잘 녹여내지 못합니다. 소장에서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지 못하기 때문에 흡수가 되지 못하고 몸 밖으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위산을 나오지 않게 하거나 위산을 중화시키는 역류성 식도염이나 속쓰림, 위염으로 처방받는 약을 장기 복용했을 때 마그네슘의 섭취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그렇다고 이런 처방약을 당장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가 우선순위에 있다면 처방약을 통한 치료가 먼저이고 부족해진 마그네슘은 보충제로 추가 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각종 어려움을 뚫고 마그네슘이 우리 몸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흡수된 마그네슘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 되면 몸 밖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먼저 술, 카페인 음료를 마시는 경우, 두 번째로 스트레스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세 번째로 당뇨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마그네슘이 소변을 통해 빠져나가게 됩니다. 하나씩 조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술과 카페인 음료를 마시게 되면 이뇨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소변량이 많아지면서 빠져나가는 마그네슘의 양도 많아지게 됩니다. 스트레스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소변을 통해 마그네슘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혈당이 높아지면서 소변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소변으로 마그네슘이 함께 배출이 되어서 체내 마그네슘 수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소변으로 배출되는 마그네슘의 양이 정상인보다 2배에서 3배까지 많아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흘린 땀을 통해서도 마그네슘이 빠져나갑니다. 땀에는 1리터당 1에서 5mg의 마그네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땀을 흘리게 되는 현상이 지속될 경우 땀이 빠져나간 만큼 마그네슘도 같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마그네슘이 빠져나갈 때의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 몸에서 물이 빠져나갈 때 마그네슘이 같이 빠져나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를 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마그네슘이 빠져나갑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섭취한 마그네슘은 혈액 속에서 필요한 곳으로 이동하여 사용되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정량은 자연스럽게 소변, 대변, 땀 등을 통해 배출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출되는 과정에 더불어서 앞서 설명한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면 이 배출량이 증가하여 마그네슘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알아두실 점은 우리 몸에서 마그네슘이 갑자기 많이 필요한 상황,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거나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감염이 되거나 임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마그네슘 결핍과 비슷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았을 때 말이죠. 그렇다면 마그네슘 부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술과 커피를 줄이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과도한 땀 분비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그네슘이 체외로 배출될 때는 적절한 양을 보충해주면서 동시에 위와 장 건강에도 신경 써서 흡수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신장 건강도 매우 중요한데요. 신장은 마그네슘을 배출하면서 다시 흡수하는 재흡수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신장 건강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기회가 되면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네슘 하나만 보더라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히 어떤 마그네슘을 얼마나 섭취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죠. 인체와 관련된 문제는 결코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그네슘이 어떻게 몸에서 빠져나가는지를 알아보았는데 그렇다면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마그네슘 결핍 증상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마그네슘의 주요 역할을 살펴보면 결핍 증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첫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데 쓰입니다. 둘째, 근육을 이완하는 데도 쓰이고요. 셋째,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데도 쓰입니다. 그리고 넷째, 신경들이 신호 전달할 때 필요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에너지 생성이 원활하지 않아서 피로감과 무기력증이 찾아옵니다. 근육이 적절히 이완되지 않아 근육 경련이 발생하고요. 눈밑 떨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심장박동 조절에 문제가 생겨 불규칙한 심장박동이나 두근거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안하고 긴장하고 잠 잘 못 자고 걱정하는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점을 함께 살펴볼까 해요.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반대로 이런 증상이 일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마그네슘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마그네슘은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즉, 이런 현상은 마그네슘 부족 이외에도 다양한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원인들을 고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를 알아내는 게 제가 약국에서 매일마다 하고 있는 일입니다.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혹시 상담이 필요하시면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그네슘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서 마그네슘을 먹는데 평소와 다른 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말고 좋지 않은 쪽으로요. 지금부터는 마그네슘이 우리 몸 속에 많아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마그네슘을 섭취하였을 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첫째, 설사나 복통, 소화불량, 메스꺼움, 구토와 같은 소화기 문제가 발생합니다. 둘째, 몸이 축 늘어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셋째, 혈압이 떨어져서 어지러울 수도 있고요. 심장박동이 느려지거나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호흡하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증상은 체내 마그네슘 농도가 과도하게 높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부작용입니다. 하지만 평소에 이런 불편함, 이런 증상을 이미 겪고 있는 분들은 마그네슘 섭취로 인해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의 신체 상태나 대사 특성에 따라 적정량 또는 소량의 마그네슘을 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 마그네슘이 체내에서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증상이 더욱 쉽게 나타날 수 있으니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그네슘에 대해서 쭉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마그네슘이라는 이름의 유래부터 결핍 원인, 섭취했을 때의 효능, 부족했을 때의 증상, 그리고 과다 섭취 시 부작용까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눈밑 떨림 증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그네슘을 먹었는데도 눈밑 떨림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어떤 원인이 숨어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약속!